안녕하세요. 115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순서에는 고양 컨벤션 뷰로의 이상열 단장님을 모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올해가 5회차 아니었나요? 6회. 6회차였군요. 이게 네네. 5년의 여섯 번의 성공, 신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성공적인 어떤 실적을 보여주신 고양 데스티네이션 윅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그래서 올해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돼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이제 고양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시그니처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 행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행사에 대한 결과,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도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 도시 이런 지수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현 단장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그러면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트 받은 거죠, 교수님? 예, 그냥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오늘 먼저 이렇게 또 저희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하고 또 고양 컨벤션 뷰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아까 교수님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1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쉽게 말씀 좀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이 너무 커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뷰로 단장으로 오고서 2016년 11월에 왔을 때 다른 지역이나 CBB들이 매년 하는 행사 중에 마이스데이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저도 좀 지금 좀 고민이 많은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가 진짜 이거를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긴 하죠. 지금 이제 처음에는 고양 컨벤션 뷰로 주최 주관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양시로 넘어갔으니까요. 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하면 올해 이제 새로운 시장님 오셨을 때 인수위에서도 이 행사를 좀 발전시켜라라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조금 더 이제 과제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이스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는 말 그대로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라는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올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 그리고 도시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킨텍스 그랜드 볼룸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이제 행사 규모는 원래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작년에 40개국에 외국인이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요. 외국인 참가 수는 좀 늘었는데 참가국 수는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개국 정도에서 135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이제 한국어, 영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행사의 특징은 행사를 구성할 때 국제적인 마이스 기관들, 협단체와 이제 공동 주관이나 그리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카라든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GDSM 또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무브먼트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추진하는 거는 일단 저희 고양시의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마이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 또 2014년에 저희가 국제의 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2018년에 국제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대가 전시산업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일대가 또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관광 관련해서는 그런 특구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그런 구역으로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GDW는 아무래도 데스티네이션과 관련해서는 마이스 목적지와 관련된 특화된 행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주제로 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와 같은 컨셉의 행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저희가 기분이 좋은 건 이런 걸로 인해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도 말레이시아 마이스 위크 뭐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모태가 되는 이렇게 벤치마킹의 툴이 되는 것도 같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로서 고양시를 그런 어떤 입지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마이스 관련,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관련한 그런 어떤 지적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다 보면 그 도시가 나을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있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세계적인 전문가들한테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GDW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저희는 이제 업계와 트리플 헬릭스, 그러니까 주최자 그리고 지방정부, 산업계가 같이 하는 이런 그 트리플 헬릭스 이벤트를 지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융합형 그런 컨퍼런스 관련해서 단순히 마이스뿐만이 아니고 데스티네이션에서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묶어서 새로운 뭐 지식을 창출하거나 할 수 있는 지식융합형 컨퍼런스를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한 살아있는 말 그대로 지식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맞춤형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것이 지역의 레거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또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킹의 장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고무적이었던 건 저희가 연사진들이 저희가 이제 그 연사진들이 기조 강연자를 빼놓고 전부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그 연사진들 그리고 또 워크샵을 통해서 GDSM 워크샵도 아시아권에서 한 20분 정도가 자비로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엔데믹 이후에 국제적인 컨퍼런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직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고양시가 하고요. 주관은 뷰로가 하는데 자문위원회 또 우리 여기 교수님 두 분께서 전부 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해주시고 준비위원회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 운영은 PCO가 있고 협력은 국내외에 있는 마이스 관련 협회들 다양한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구성 좀 말씀을 드리면 23일 1일차에 저희가 제1회 아시아 비즈니스 이벤트 유스 챌린지라는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선전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했고 결승전만 진행한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스 업계에서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젊은 마이스인들의 참여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거에서 올해 1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저희 이제 메인 행사 중에 하나인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3일차하고 4일차 1박 2일 동안 했는데 한 하루 반 정도가 GDSM 아시아 태평양 워크숍이었는데요. 이거는 한 40분 넘는 분들이 현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오전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했는데 워크숍 우리 황 교수님 참여해 주셨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좀 힘듭니다. 제대로 된 워크숍은 주제도 많고 뭐 토론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태국 또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이벤트 유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실은 첫 해라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참여팀이 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분들의 참여팀의 열정이나 아니면 이 행사의 의의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준비 기간이 너무 저희가 짧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보다 많은 팀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레이시아 팀이 1등을 했고요. 2, 네. 3등을 이제 한국 팀들이 했는데 1등한 팀하고 2등한 팀한테는 저희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이스 이카에. 컴퓨터 주최 행사에 무료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날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조 강연이 오후에 개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기조 강연자가 파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는 제가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했는데요.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기조 강연 포함해서 발제는 좀 글로벌한 아젠다나 글로벌한 연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가능하다면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아젠다를 한국화시키고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 그래서 발제는 저희가 20분을 드리지만 토론을 1시간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조 강연은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께서 해주셨고 좌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이셨던 김원수 대사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담자로서는 김연아 전 의원이시고 또 도시재생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분 같이 해서 이제 3자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표가 20분이었고 좌담이 40분 해서 1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세션은 관광산업의 미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네. 미래여서 연사는 이제 데이비 피콕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어떤 IT 솔루션입니다. DMO,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 솔루션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심플뷰의 데이비 피콕이 발표를 해주셨고 좌장으로는 올해 이제 준비위원장도 맡아주신 서병로 교수님, 그다음에 패널로 뭐 야놀자 송민규 실장, 그다음에 알리바바 그룹의 장문이사, 그다음에 전주대학교의 미카엘 교수, 그다음에 라우트 컴퍼니의 강도영 박사 이런 분들이 좌장을 해주셔서 이제 관광산업의 미래.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도 아직 저는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냐고 강연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저도 이제 영상을 받으면 그걸 보고 공부를 해서 저도 네. 이제 항상 매년 그렇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의식하고 아무래도.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있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은 좀 죄송스럽고요.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마이스의 미래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은 마이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해서 이 세션의 연사는 뭐 좌장은 또 우리 윤은주 교수님께서 네. 해주셨고요. 연사는 윌 카타리아라고 해서요. 시벤트 운영 총괄이사인데 시벤트는 작년도에 디지털 미팅 컴퍼니를 같이 인수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한 마이스 업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올해 좋은 분들을 패널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캐릭의 최인호 대표라든가 EGPMP 잘 은둔이시라고 잘 안 나타나신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원래 사실 잘 안 나타나죠. 최학찬 네, 대표는. 그래서 네. 뭐 이번에 와주셔서 감사한데 EGPMP의 최학찬 대표,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정다정 상무님, 또 경희대학교 이병철 교수님이 또 이렇게 토론을 잘 이 해주셨고요. 세션에는 사실은 어디였죠? 그 미국의 CBB 휴스턴. 맞아요. 휴스턴 CBB. 네, 맞습니다. 여기 디렉터. 빠져 있는데 휴스턴 CBB의 맞아요. 디렉터가 또 네, 같이 해줬는데 네네. 저는 이번에 사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에 차라리 저희 국제복합지구의 원형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휴스턴 디스트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복합지구를 주제로 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발제자로 부르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양시의 처한 현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세션에 대한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고양시의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으로서 K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때는 연사가 이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좌장으로서는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관광재단의 홍재선 팀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필더 리듬을 하셨던 필더 리듬 코리아. 관광공사 오충석 범 내려온다. 네. 범 내려온다. 네. 네네네. 이제 경희대학교의 최하연 박사는 한류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쓰신 분이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회 김한규 도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세션으로는 엔데믹 시대에 차별하던 DMO, CBB 모델해서 게브리엘 세더라고 이제 DI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 부회장이 발표를 했고 좌장은 윤유식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패널은 게이닝 엣지 상임이사하면서 이카의 AP 체어입니다. 그래서 제인
홈즈가 했고 서영호 그다음에 강동환 그리고 또 뷰로에서 각 네. 지역에 있는 CBB에서 울산 팀의 그 서영호 팀장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강동환 팀장 그다음에 또 부산관광공사 이정선 팀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날은 GDSM 하고 네 번째 날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무브먼트 아시아 패시픽 포럼은 이제 가이비 구드가 직접 왔고 그다음에 그 GDSM의 제시카 밴디가 직접 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발표를 했지만 지속 가능성에도 관계가 깊고 조해가 깊은 데이비 피콕이라든가 가브리엘 세더 또 이 GDSM 행사만을 위해서 파타의 그 지속 가능성이 지금 특별 고문인데 사실은 그 왔을 때까지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디렉터였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그래머 하퍼가 조인을 해서 이제 어. 그 지금 파타가 진행하고 있는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1일차, 2일차에 관련해서 지금 아시아 패시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레질리언트 데스티네이션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파타가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넷제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저희 이제 사례 발표에서 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저희하고 사례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강연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그런 토론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관광도 있었고 환영 만찬도 있고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은 네. 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최 실적을 보시면 2017년에 사실은 좀 약속 이게 예산 2천만 원 갖고 시작한 행사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2017년에 뭐 사실은 두 분 교수님께서 산 증인이신데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90명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전체 외국인이 참가자. 되게 많고, 외국인 네. 6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사이트에서 오지 않았나요? 연사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래. 이게 아, 실질적으로는 해외 연사는 그때 이제 우송대나 이런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맞아요. 왔는데 예. 이건 국내 네네. 거주 외국인들은 또 해당이 맞아요. 안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참가국 수도 연사 기준으로 네. 해서 4개국 뭐 이러다가 2019년 오히려 저희는 그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확 점프를 했어요.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온라인으로 참가하면. 온라인이 같이 네. 합력이 되면서 2020년에 433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국 수도 한 20여국 가까이 됐고 해외 참가자 수 그리고 2021년에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면서 됐는데 올해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2022년에 601명 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참가자가 460명, 그다음에 이제 해외 참가자도 135명.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참가자, 국내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0분 가까이 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참가국 수 이렇게 늘려가는 것들에 있어서 내년에 홍보가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뷰로가 이 행사만을 위한 전담 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네, 그렇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홍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 좀 확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역량을 넘어서는 거라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6년 연속 개최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저희들 뭐 그런 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엄청나죠. 그런 대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네. 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이제 숫자가 저희가 이렇게 뭐 뻥튀기 하는 숫자도 아니고 정말 실제 숫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거 뭐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겠는데 실제 진짜 이런 외국인들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까 뭐 단장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말씀 주셨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하는 마이스 행사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대표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행사 기반을 이제 마련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온디맨드도 있지만 글로벌에 대한 접근성이나 네. 이런 액세시빌리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장점으로 활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내 마이스 기구 및 기관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카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GDSM하고의 협업 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데 DI하고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인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토론토에 가서 내년에 저희 행사 기간에 DI와 같이 하는 아시아 태평양 쪽에 뭐 아, 행사 하나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DI 돈 회장도 그렇고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해서 좀 DI 참여를 해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나 음, 이런 CBB나 이런 거에서 사실 저희가 유럽적인 그런 퍼스펙티브가 많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런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미주 미국, CBB들이 그쵸, 훨씬 프랙티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인사이트를 내년부터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DI에 바터부스 나가셔갖고 홍보하시면 뭐 외국인 참가자 더 늘어나겠네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첫 해부터 했던 게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정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닷컴을 통해서 항상 온디맨드 서비스나 모든 사진,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발표 발표자. 자료 네. 또는 그 영상, 그 강연 영상들을 전부 매년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나름에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레거시 중에 하나가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음. 올해 시작을 한 게 뭐냐면 1일차 오찬 세션을 통해 가지고 연사와 해외 참가자, 해외에서 온 연사분들하고 해외 참가자 전문가들하고 통해 가지고 고양시의 마이스 현안을 발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고양 세션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 부분들을 내년부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세션을 좀 강화하면 어, 실질적인 레거시 창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이게 이제 올해 한눈에 보는 음, 저희들 행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뉘어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그래서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음, 이렇게 음, 지금 GDW는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목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이것들이 진짜 진정한 국제항사 요건을 갖추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진짜로 재정적이나 정책적인 어떤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음. 내년에 2023년에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을 고양 CBB가 마이스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희들 이 측면에서 보면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진 않지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어치브하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성취하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도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 마이스 수도 고양시 네. 네, 이런 네, 스페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Sustainable Mice Capital of Korea 어, 고양 음. 이런 타이틀을 쓰는데 이걸 통해서 그런 브랜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좋죠, 좋죠. 네. 우리 행사를 브랜딩하는데 데스티네이션을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음, 여기 이제 추진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브랜딩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켜 보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2019년 뭐 이쯤 때부터는 완전히 마이스업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렇죠. 필수불결한 그런 어떤 경쟁력 요소가 되었고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이 또 운도 맞아가지고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된 거고요. 기도 효과는 말 그대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제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잠재적인 행사 클라이언트들한테 있어서는 경쟁력을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음, 개최지로서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측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연결고리로서 지속 가능성은 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지속 가능 캠페인 10월 7일에도 같이 이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 동사무소 이런 분들 부녀회랑 같이 어떤 캠페인도 하고 음. 소셜 캠페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어, 관련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시민하고 또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보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저희들이 해온 것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들만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첫 번째 글로벌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고양시 도시로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GDS 아시아 태평양 포럼이라는 걸 지금 3년째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고양시가 실천하고 있는 걸 대내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네트워킹의 수단도 삼고 뭐 그런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교육을 받는 스킬업하는 계기도 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지속 가능 캠페인도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 다른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탄소 거래 표준원이라는 데하고 협력업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UN 이벤트 기준에 따라서 그 어떤 행사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 발생량이 네네네. 계산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발생되는 양만큼 탄소 상쇄를 하기 위해서 UNFCC의 카본 옵셋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돈을 좀 내서 이렇게 카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주최자들한테 저희가 베네핏을 주더라도 발생하는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만큼은 UNFCC의 그 카본 옵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국내 최초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저희 연도별 지속가능 사업 추진 성과인데요. 2017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 데 가입을 했고요. 그쵸. 이게 이제 4개 분야입니다. GDSM이 지금은 이제 GDSM으로 바뀌었는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GDSM의 측면은 환경적, 사회적 측면 외에 공급자가 들어갑니다. 마이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BB 퍼포먼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스 도시로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지표를 한 50가지를 하는데 모든 지표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데만 저희 직원이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2달, 3달 걸립니다. 데이터를 확인해서 인풋하는 작업만. 1년 거의 1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8년에는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그 낮은 단계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최우수 지속 가능성 발전 도시상이라는 거 수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카 총회의 폐막식에서 시상을 같이 하거든요.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카 폐막식에서 상 받은 건 저희가 처음 아닌가 싶거든요. 한국 도시 중에. 네, 한국 도시. 네, 맞습니다. 예,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킨텍스하고 서울이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카 폐막식에서 받진 못했어요. 그렇죠. 하이브리드에서 서울에서 받았죠. 네. 근데 2019년에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가서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그린 마이스였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부스를 친환경으로 해서 전부 종이로 된 부스를 만들었죠. 그 부스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그린 마이스 대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이제 그 2020년에 뭐 했냐면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학관, 시민사회, 마이스 스테이크홀더가 참여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20년에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 고양시 마이스 지속가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네네. 그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안내부스 적용하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작년도엔 저희가 뭐 아시아에 지금 GDSI가 호주 빼면 4개거든요. 네. 거기선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 했고 호주 빼면 아마 3등인데 호주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호주가 전 세계 탑 10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뭐 만들었냐면 행사 주최자들 위해서 지속 가능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그런 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지속 가능 전략인데요. 고양시 UNSDG에 부합하는 5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사회 경제 분야에 12개 핵심 목표, 그 다음에 2025년까지 50개의 실천 전략, 그 다음에 KPI를 만들어서 비전 역할, 전략 방향, 목표. 이걸 이제 일부입니다. 목표가 일부인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KPI하고 전략 그 목표들을 다 수립해서 지금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그 지속가능 개최 매뉴얼인데요. 6가지 측면에서 6가지 측면이 개최 시설, F&B, 숙박시설, 행사 운영, 교통 수송, 사후 관리 이렇게 해서 총 F&B 행사 운영,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항목별로 저희가 하나는 UNSDG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저희 지속가능 개체 매뉴얼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그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개체협을 하고 있고, 이걸 실천하면 저희가 저희 지원금에 있어서 가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이번 체계에도 그런 걸 지금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뭐 이건 GDSI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에 저희가 달성률이 30%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60% 달성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목표는, 지금 목표는 저희들 생각에 올해 이제 65%를 넘기는 겁니다. 65%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60%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서유럽 국가들, 네.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성취율이 61%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는 60.1%였으니까 근접한 건데요. 그러네요. 올해 만약에 저희가 65%까지 붙으면 올라가면, 적어도 마이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네바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브랜드 가치가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치. 네, 그다음에 알리고, 네. 그런 실천 사례들을 통해서 선진 도시로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좀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올해 이제 고양 CBB 2.0이라고 하는 걸 출범을 하면서 고양 마이스 얼라이언스 시민위원회를 개촉을 합니다. 시민위원회를 기업들 중심이 아니고 구분을 합니다. 시민위원회, 기업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 이제 고양 마이스 시민위원회를 전체 15명 정도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마이스 행사하고 연관된 레거시 창출이나 어떤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상의하고 할 수 있는 바디로서, 주체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지금 고양 마이스 ESG, 이게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속 가능성 성과 지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성과지표, 그래서 이제 주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양 마이스가 그 주최자가 성과를 하는 거에 있어서 ESG 측면에서 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얼마만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이게 그러면 관광공사가 만든 마이스 ESG 그거랑 지표가 그걸 저희가 이제 뭐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엔 저희께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이건 좀 농담이고 조금 더 저희는 고양시에 최적화된. 예, 조금 더 실무적인 게 나오나 보네요. 실무적인 레벨.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모니터링, 주요 행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백서도 좀 발간하고 결과 보고서도 발간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전략을 수립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전략 수립하고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지금까지 온 상황은 뭐냐면 실천 단계까지는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몇 개 행사에 대해서 ESG 성과를 실제 평가하실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 올해 이제 이 개발이 10월 말 정도까지 되면 11월에 개최되는 2개 행사 정도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체계적인 실천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걸 평가하고 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이제 그 내년이나 후년 단계에서 이제 또 뭐 GRI가 됐든 어쨌든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서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어떤 평가하는 그런 여기서 백서 리포팅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소거래 상세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올해 말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것 같고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지속 가능성 페이지가 별도로 메뉴화됩니다. 지금 구분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게끔 그쪽 별도의 섹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너무 알찬 내용들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 이제 지속 가능 이야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 저희가 뭐 평가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주체자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도 이제 뭐 많이 깨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의 다른 일일 수도 있고
비용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냥 저런 거 생각 안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거를 지키다 보면 더 비싸지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는 것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체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점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 비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는 게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사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속 가능성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세이브하거나 늘리게끔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조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비용의 재부채, 그러니까 릴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재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재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다가 어떤 사이니지를 안 만들어서 생기는 비용은 디지털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쯤 사례를 만들어서 주최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유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이게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주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보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아까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원금에 있어서 가점을 줘서 그것들을 유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한을 좀 둬야 그 지원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죠. 그것들을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글로벌 아젠다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비용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주최자한테만 가게끔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최자들은 그걸로 인한 손실을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주최자들은 그냥 그 비용을 내리고 그쵸. 대행사 쪽으로 내리니까 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주최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KS의 역할도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KS가 성공 사례들이 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사례 중에는 지속 가능성을 실천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다라는 얘기 보고들이나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요새 이제 MZ 세대들 소비자, 이 MZ 세대가 참가자가 되면 그들이 이제 유사한 행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 참가 의사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어떤 항목으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참가자 모집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제 고양시가 갖고 있는 다른 도시와의 또 하나의 차별화되는 요소 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시민사회하고 되게 접점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제가 국내의 다른 도시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 뭐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ESG의 소셜 측면이랑 뭐 커뮤니티 뭐 이거 되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이렇게 시민들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위원회를 조성하신다 하셨는데 그 위원회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그러면 뭐 킨텍스 인근에 사는 그 인근에 만약에 무슨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누군가 이런 사람들인 건지 시민이라는 게 시의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뭔가 이런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신 건지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두 가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 마이스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1회차에 30분씩 모여서 모집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단 그 마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참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유니크 베뉴인 현대모터 스튜디오도 방문해서 거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변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위원회는 이제 시의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형식은 뭐냐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저희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킨텍스가 메인 베뉴이기 때문에
킨텍스 인근에 있는 동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송포동하고 대화동인데 여기에 동장님 두 분하고 시민분들 그 다음에 또 마이스에 조금 그 이해가 있는 저희가 육성한 중장년 운영 요원분들 이렇게 네네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킨텍스 저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매년 예산도 내년에는 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 이제 킨텍스 안내 데스크 이런 것들을 이전하게 되고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고양시 농산물이나 아니면 공예품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고양시에 관련된 어떤 그 고양시만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전시하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시민위원회에서 조금 더 고민하실 수 있게끔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고 이번에 포켓몬고에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지역민을 한 10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사의 운영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앰버서더 개념으로서 고양시나 또 킨텍스에서 마이산업 관련해서 개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들, 뭐 요소들 이런 것들 네. 그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러고 또 이제 지역사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스테이너블 캠페인 1년에 한 2번 정도 같이 하는 그리고 나무 거를 심기도 하시잖아요. 식목일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나무 네. 심기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나무 심기는 원래는 4월에 나무 심기를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비료 주기를 했었습니다. 비료 주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걸 이제 여기 그 킨텍스 인근에서 하는 서스테이너블 캠페인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데 매년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시민사회 그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거기는 이제 그 이 서스테이너블 캠페인은 시민사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킨텍스 저희 또 마이스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인근 시민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도 뭐 보면 분여회 그다음에 저희 얼라이언스 회원사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벤션 센터가 도시에 크게 자리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인근에 사는 우리가 뭐 코엑스에 삼성동에 있는 주민들이 코엑스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코엑스에 오는 사람이 다 삼성동 주민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런 CBB에서 커뮤니티하고 같이 좀 밍글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 마지막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제 또 그 의미 있게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이스 산업이 정책 산업으로서 그 도시 안에서 마이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부터 2달에 한 번씩 고양시, CBB, 그 다음에 이제 킨텍스 이렇게 3자 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9일 날 이제 또 이제 저희 4번째 올해 협의체가 가동이 되는데, 네. 근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킨텍스가 주관하는 대형 행사들에 네. 공무원들을 초대를 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오후 3시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해 CBB가 주면서. 마이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건 킨텍스가 다 가이드해서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5시쯤 좋네요. 일찍 퇴근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해서 지금 한 6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이미 그거는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높아지겠어요. 네, 그것들은 이제 시에서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매번 적게는 한 뭐 7, 8분의 공무원, 많게는 20분까지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시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사도 보고, 그렇고 퇴근하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양한 활동.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GDW는 어떻게 저렇게 국제화됐을까? 사실 제가 저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GDW는 도대체 외국인 어디서 저렇게 데리고 오냐? 저는 맨날 사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현 단장님이 네트워크가 너무 좋다. 워낙 이 산업에 계속 오래 계셨고 결국은 이상현 단장이라는 사람의 개인기가 사실 여기 좀 발휘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답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GDW는 국내에 많은 행사가 사실 외국인 데리고 오고 싶죠. 다들 수건 사업이고 그래서 막 다 초청비 다 돼갖고 데리고 오려고 해도
사실 그것도 막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스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많은 뭐 이카, DI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나 보다. 이런 생각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좀 아니다. 죄송스럽죠. 예, 아니다. 제가 죄송스럽죠.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연사를 주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비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기가 뭐 없다고 하면 아니고요. 아, 있습니다. 그쵸. 네, 있는데 맞아요. 예. 그 개인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마이스 본질에서 옵니다. 음, 결국은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음, 제가 다양한 국제 행사나 이런 곳에서 계속 참여를 해서 그쪽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그 김원수 대사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저 교수님 그다음에 올해 이제 총장님 이런 분들도 전부 사실은 김원수 대사님은 저희가 이제 후원했던 음, 유엔 행사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인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셔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음, 국제적인 연사 같은 경우는 음, 두 가지 방법인데요. 즉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뷰로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돈만 네.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카 행사에 가서 이카 애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참여를 해주고 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통해서 C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쌓여야 그쵸. 도와주죠. 예. 예, 그래서 처음 참가해서야 뭐.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한 예로 보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모셨던 DI의 데이비 네. 피콕 같은 경우는 DI 어떻게 보면은 그 명예 멤버거든요. 네. 가장 시니어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DI 토론토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고 또 거기에 이제 가이비구드가 네. 매개를 해서 인연을 맺게 아, 됐고 아, 그래서 가이비구드가 너 고향에 와. 아, 너도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어. 사실 저희가 매년 어, 연사료는 제대로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6시간 넘어가면 항공료 뭐 이렇게 드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네. 항공료를 비즈니스로 드리고 뭐 이랬는데 올해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비즈니스를 맞아요. 하나도 못 드리고 사실은 이코노미를 들었는데 네. 그 과정이 되니까 데이빗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코노미로는 뭐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러더니 나 아, 아무 돈도 안 받겠대. 내 돈으로 갈게. 이래서 자기 아, 돈으로 왔거든요. 그래요? 네, 데이비 피콕 같은 경우는 오, 호텔비도 안 줘도 된다 그랬는데 오, 호텔비는 우리가 제공할게 그랬더니 그것만 받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런 건 전부 자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 결과적으로는 마이스의 본질이 네트워킹 비즈니스니까 네. 네트워킹을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음, 사람 간의 신뢰가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실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GDS 지금 있는 GDW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음, 그 행사가 갖는 밸류로 음, 연사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막,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줘서 그 연사를 네,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간의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네트워킹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도, 그들도 여기 와서, 그들도 사실 얻어가는 게 있겠죠. 그냥 뭐, 내가 이상열 뭐, 피터랑 아니까 와, 이거 아니라, 뭐, 네, 피터도 보지만, 가서 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볼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황 교수님, 네, 황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면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네. 우리 뭐 다른 분들 혹시 우리 질문, 전창대 대표 혹시 질문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창대 대표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들으면서 계속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그런 컨벤션 뷰로가 좀 있으면은 음,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음, 그렇고요. 역시 기업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강의해주신 내용들 좀 토대로 저도 많이 공부해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창대 대표는 더픽트라고 메타버스를 많이 만드는 네, 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쪽 관련돼서 뭐 저희 마이스 디스커버리에도 나와서도 강연을 했었고 그걸 듣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전 대표를 불러갖고 강연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또 연이 되시면 우리 GDW도 메타버스 할 수 있게끔 좋은 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뭐 또 우리 여기 운영하셨던 이장호 팀장님도 계신데 채널 K에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장호입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네. 그 PCO 운영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GDW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밸류에 대한 가치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저는 GDW에 좋은 기회로 2년째 지금 참가를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스 행사를 이렇게 좀 키울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의견 겸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 이사님 국장 설명하신 대로 행사가 발전하고, 그 내용이랄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통상은 이제 우리가 이 컨벤션이 발전하면 그에 이제 수반해서 뭐 비즈 매칭이랄지 이제 뭔가 비즈니스가 같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좀 고민해야 되는데 비즈 매칭을 어떻게 하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고양시에 또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잡표 같은 걸 좀 해 본다든지 뭔가 그 사람들하고 좀 더 그 고관여가 될 수 있는 제가 그 KSA 요번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게 비즈 매칭을 하는데 그 컨벤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되게 많이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 억수로 고무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 소재 기업이든 대상으로 우리 마이스 업계랑 같이 해서 물론 지속 가능성이 이제 기본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몇 번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정도면 고양시와 같은 이런 성격 또는 규모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끼리의 얼라이언스, 시티 얼라이언스가 좀 필요할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기구들하고의 뭐 DI든 이카든 기구들하고는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도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 베스트 이치 단넷 같이 그런 규모의 도시들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또 같은 얼라이언스 도시가 어떤 뭘 추구할 때 같이 좀 마케팅을 도와준다든지 또 표준화를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이거 발전을 위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설명을 참 많이 하시는데 딱 손에 잡히는 성공 사례가 저는 이번에 우리 마지막에 뭐죠? 댄싱 플라워인가? 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 꽃이라는 걸 가지고 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어떤 매스컴이나 외부에서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가 좀 있으면 고향 시민이든 아니면 이 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좀 와닿지 않을까. 지금 이제 설명은 막 엄청 좋은 내용인데 그게 딱 내 손에 제가 지역 바로 옆에 살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라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정 안 되면 뭐 그 참가자가 전체다가 그 호수공원 가서 쓰레기를 죽어서 정말 우리가 CO2를 얼마나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좀 조금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사례를 좀 도출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 겸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네,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단장님 혹시 뭐 황 교수님 뭐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견 주실 거 있으실까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고민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교수님 제안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행사를 상징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이벤트는 이제 발굴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은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1회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을 좀 모셨어요. 사실은 1회 때 몇십 분, 뭐 많게는 한 60분 뭐 이렇게도 시민들이 오셨는데 행사 성격이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컴페티티브 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가 발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9년인가까지는 왜 교육 세션인가를 아, 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있었죠. 네네네. 했죠. 세 번 그 맞아요. GDW 그 고양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그 다음에 네. 그거를 했는데 사전 신청자는 뭐 80명 이렇게 오는데요. 응. 노쇼가 70명이에요. 맞아요. 그랬죠. 네,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유료화를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행사 성격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아까 뭐 이런 그게 환경보호가 됐든 아니면 카본 옵셋이 됐든 아니면 뭐 봉사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 참가자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내년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뭐 같이 뭐 플로깅. 걷기 돼요. 저 아침에 뭐 레이크 러닝을 좀 네. 한다든가 네, 그런 네. 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 측면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예 그건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게 유스 챌린지의 그 하나의 주제를 학생들한테 시민들하고 도시가 어떻게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냐. 그걸 주제로 한번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는 올해 이제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장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네네. 말씀 주시면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채택을 잊지 말고 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 주제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예, 오늘 이렇게 그 이상열 단장님 모시고 저희 GDW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아까 솔직하게 어떻게 글로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GDW 행사가 고양시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되게 앞서가고 있는 도시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일종의 도시의 레가시를 또 남기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만 긴 자랑해도 시간 될까요? 네? 저 하나만 자랑해도 네. 될까요? 네네네. GDW 개최할 때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몰려가지고. 그럴 수 그래서 있을 것 이번에 같아요. 그 용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아유, 저희가 그래도 저희 홈페이지가 1년에 평균 한 30만 명 정도가 네, 많이 오거든요. 들어가서 본다고. 네, 그 중에 60%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그 등록 기준 전전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과부하 걸려서 다운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서버를 다운시키는 GDW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들었고, 내일부터는 고양시에서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호수공원에서 포켓몬 행사 진행하셔서 그 행사도 아마 그 뷰로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주말에 날씨 좋을 때 포켓몬 행사도 같이 가시면 네. 아빠분들은 아이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